작년과 같은 분위기라면 얘가 수능에 나올 겁니다. 작년과 같은 분위기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얘가 수능에 나올 거야. 지금 우리 고전시가 파트하고 있는 이 12강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 허난사람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그래서 28 나이에 화병으로 죽기 전까지 진짜 많은 문학 작품을 썼어요. 이 사람 동생이 누군지 알아? 허난사람 동생이 누군지 알까? 얘 허균이에요. 홍길동전 쓴 사람. 그러니까 3남매가 있어서 첫째 오빠가 허봉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허봉은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근데 이 3남매 중에서는 가장 관직이 높은 데까지 올라갔고 실제로 이 사람의 글솜씨 때문에 얘는 주로 이제 외교부에서 일했어. 외교부에서 이렇게 글 쓰는 전담이었어. 그런데 이 오빠가 여기는 이 여동생을 여자로서 대한 게 아니라 동생으로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자에게 학문을 가르친다는 게 불가능한데 학문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미 어렸을 때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글을 너무 잘 쓰는데 쓰는 시 하나하나 족족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얘가 썼던 내용의 시들이 대부분 어디서 유행을 하냐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유행했어. 그래서 뭐 작년 말에 그거 나왔다고 원조 한류네, 한류스타네. 실제로 그랬다고 중국 당나라 사신들이 이게 중국 사신들이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허난사람이 쓴 시를 구해갔다고. 이거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이제 그 허난사람의 문집은 어떻게 하다 만들어졌냐 하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외로운 마음에 밤마다 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다행인 건 뭐냐면, 다행이라 그래야 되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 새끼 완전 개쓰레기인데, 이 새끼 들어오자마자 뭐 했냐면, 부인이 써놓은 모든 문집들을 마당에다가 내질러가지고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꼴보기도 싫다고 다 불사질러 버렸거든? 그게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문집 남아있었으면, 너네 좆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허난 사람만 한 학기 배울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시들은 대부분 뭐냐면 동생인 허균하고 되게 각별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편지를 이렇게 시로 썼어.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문집을 내준 거야. 허균이.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수능시험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다고. 예. 엄청난 사람입니다. 요 작가가 되게 중요해요. 작년 느낌으로 치면 작년에 정철 작품이 마지막 수능에 나왔던 걸로 치면 작년에 정철만 2번 나왔거든? 원래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는데 6월 평가원에 관동불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 가서 3인곡이 나왔다고. 2번이나 나왔다고. 그런 것처럼 아마도 지금 여기 있는 이 허난사람 교환과도 여기서 내일 맞는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있는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있는 지금 우리 배웠던 거창가 같은 경우엔 실제로 수능시험에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교과서에도 없고 되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야. 그런데 이게 출제 입장에서는 아무도 익숙한 작품이 문제 내기가 편하지, 그지? 논란의 여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진짜 요것만 잘 해석해서 배워가도 된다. 그래서 얘는 내가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렇게 해석할 테니까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 갑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자,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 벌써 어이 다 늙었냐 이거야. 그러면 벌써 다 늙었냐 이 말은, 자, 이 말은 자, 첫 번째 줄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늙음에 대한 한탄.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남편이 내 곁을 떠나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죠? 남편이 내 곁을 떠나간 이유라고 생각해. 자, 계속할게.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자, 우리 한자 해석대로 하자면 맨 끝 글자가 중요하니까 락자가 무슨 락자야? 즐거울 락자지, 그지? 그럼 소년이란 건 뭐냐면 어릴 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즐거움을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릴 때는 즐거웠는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런 뜻이야. 의미가 없어.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맨다. 자, 늙어야 서러운 말씀 거다 세모 한번 쳐봐. 앞에 소년행락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소년 행락과 늙어야 서른 말씀 요거 두 개는 서로 요렇게 대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자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이내 몸 길러낼지. 자, 부생모육은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셨어. 아버지 낳으시고 엄마가 길러주는 게 신고하여 몹시 고통스러워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힘들게 나를 길렀다고. 힘들게 나를 길렀다고. 부생모육한 게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 길러주신 게 몹시나 힘들게 하셨는데, 힘들게 이내 몸을 길러냈는데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자, 공후배필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공후배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능력 있는 남자야. 이해됐죠? 이해가 됐어? 공후배필은 능력 있는 남자라고. 공후라는 게 높은 관직을 이야기하는 거야. 높은 관직의 배필이니까 능력 있는 남자야. 능력 있는 남자는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했는데 군자호구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군자호구는 착한 남자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자는 못 빨아도 착한 남자를 원했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더. 공업의 피를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했다는 것은 결국 이거 누구의 바람이었냐면 아마도 부모님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바람이었을 거야. 이런 사람을 원했어. 그러니까 내 배필로 엄마가 혹은 아빠가 공후배필 높은 관직의 남자는 못 빨아도 군자하고 착한 남자를 바랬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자, 삼생 월하 이런 건 다 뒤에 다른 뜻 나옵니다. 삼생이란 건 세 번 태어나는 거야. 전생, 이생, 나중에 내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업이라는 것은 뭐 그 왜 업이라면 업보란 말 들어봤지? 업보. 자, 이게 주어지는 업보를 얘기하는 거고, 월하라는 거는 짝을 지어주는 신선이에요. 그 신선의 연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운명론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써볼게. 이게 다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이 모든 게 다 운명인데, 자, 이 모든 게 다 운명인데 이러한 연분으로 장안유업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자, 여기서 장안유업 경박자 할 때 경박자에다 세모음 쳐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박자라는 건 뭐? 양아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뭘 원한다 그랬어? 공업의피나 군자호구를 원했는데 만난 게 양아치야. 경박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박자라는 건 경박한 남자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행동이나 생각이 가볍고 백수, 직업 변변한 직업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 당시의 용심하기. 이때 당시라는 건 어느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혼했던 당시야. 결혼 초기. 그래서 당시라는 건 시간적으로 결혼 초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용심이란 건 마음쓰기야. 용자가 쓸 용자니까 결혼 초기에 마음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그만큼 뭐 한다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살얼음 디디는 듯. 3호28 겨우 지나. 3호 뭐야? 3호 지금 해보는 거야. 3호 15 28. 그래서 3호 28은 15세 16세야 15세 16세 겨우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런 말 들어보잖아. 28 청춘? 28 청춘은 28 청춘이 아니라 16 청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네도 이제 늙은 거지. 16이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노화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거야 이제. 약간 늙은 거 느껴지지 않아요 요새?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고 막. 이게 무슨 기면증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냥 눈 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있어. 이게 아침에 뭐 점심에 뭐 먹었어. 저녁 때면 기억이 안 나. 점심 좀 뭐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어제 저녁에 뭘 했어. 그것도 그게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 이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이렇게 팔다리도 쑤시고 막 어깨도 쑤시고 수시로 뭐 어디 아프고 막 이렇게 어디 아프고 되게 무기력하고 멍 때리는 일이 많아지고. 이게 다 노인들이 하는 거거든. 나이 들어가는 거야. 아직 안 그래? 슬슬 약간 올 텐데. 이제 지금 10대의 마지막 끝자락이라 이제 몇 달 뒤면 앞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앞자리가 바뀔 거라서. 이게 앞자리가 바뀌면 달라. 10대하고 20대가 달라요. 몸이 다르다니까. 이게 10대 때는 이게 진짜 그랬어. 대학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때 한 이틀 밤새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대학 가니까 하루 밤새는 것도 힘들어져. 지금 밤새면 죽어요. 지금 밤새면 가요. 지금 밤새면 밤샘과 동시에 내 생도 거기서 마감이 되는 거야. 밤 못 새. 진짜 스무 살 때는, 나 20살 때는 진짜 술도 많이 먹고 다녔거든. 봐봐라, 몸집 봐봐라. 술 많이 먹게 생기지 않았어? 그때는 진짜 농담 아니야. 주량이 그래도 7, 8병 마셨어요. 그래서 7, 8병이랑 뭐 7, 8병 얘기하는 거 맥주 말고 소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한 2잔 마시면 약간 느낌 와. 뭔지 알겠죠? 이거 다 마시면, 이 한 병을 다 마시면 왠지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올 것 같고 막 그래. 이 사람이 다르다니까. 1살, 2살이 달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몸 관리 잘 하셔. 몸 막 굴리지 말고, 밤에, 1시까지 공부하고 자야지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2시, 3시, 4시 막 자다가 또 아침에 또 하원 간다고 또 아침에 꼬투리부터 일어나가지고 하원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이러면 사람이 빨리 늙어. 그러니까 잠을 고3 됐다고 해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거든. 사당 오락이라고 들어봤나?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거든. 사당 오락인데 사당 오락은 내 생각에 내가 나도 경험해왔잖아. 내가 정말 사당 오락을 했거든. 하루에 4시간도 안 잤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4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6시간을 잤어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시간을 자나 6시간을 자나 이게 4시간 자면 사람이 멍해지니까. 차라리 6시간 자고 뭐 하지 않은 게 더 낫거든. 그냥 밤에 쓸데없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수능은 아침 8시 지금 벌써 1교시 끝나고 2교시야. 수능으로 치면. 이때 수능을 하는 거지. 새벽 2시에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돼. 새벽 2시에 그렇게 집중력이 좋다? 막 끌어오른다고. 어떤 날 그런 날 있잖아. 막 새벽 한 2시쯤 되는데 막 끌어오는 날이 있어. 막 오늘따라 집중 너무 잘 되고. 그게 사람이 빨리 늙어가고 죽어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끌어오르지 말고 빨빨 주무셔. 빨빨 주무시고. 시간 이상은 푹 주무시고 차라리 낮 시간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남들 깨 있어야 될 시간에 깨 있고 남들 깨 있지 않은 시간에 또 깨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거지. 남들 잘 때 깨 있다가 남들 깨 있을 때 자면 똑같은 거야. 오히려 그게 못해요.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그래. 그래서 3528 15, 16 겨우 지나 천년 여질이 절로이니 여기서 천년 여질은 천년이라는 게 하늘이 주신 어떤 자연스러운 자질 이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자연스러운 자질이 절로 일어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가약 백년기약하였더니 백년기약이 뭐야? 결혼이지 뭐. 그래서 이 천연여질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자연스러운 어떤 기질이 절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여기서 연광이란 건 1년에 해야 한 해가 훌훌 지나갔어. 그리고 조물이 다시 한다는 건 여기서 조물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매우 시기하여서 매우 질투한 거야. 질투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 거다 밑줄 꺼볼게.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 거다 밑줄 꺼봐. 여기서 배오리라는 건 뭐냐면 배틀입니다. 배틀. 왜 배틀 말고 왜 여자들이 이렇게 천자는 배틀 있잖아. 왜 거기에다 봐. 거기에 배오리는 배틀이고 북이란 건 뭐냐면 왜 나무 짝대기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위아래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지. 그러니까 봄바람 가을물이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쭉쭉 이랬다고. 이해가 됐죠? 그만큼 시간이 뭐 있다는 얘기니 빨리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 이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감 이런 뜻이야. 자,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설빈환 어디 두고 면목 되었구나. 설빈환에 동그라미 치시고 면목 가증에다가 세모 치세요. 설빈환이란 건 아름다운 얼굴이야.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면목 가증이란 건 짜증나는 얼굴이에요. 짜증나는 얼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됐어. 그래서 뭐 있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넣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넣었어. 그래서 여기 나온 면목 가증에다가 자 면목 가증 세모 쳐져 있죠 그죠? 자 면목 가증 아래다 쓰는 거야. 이것이 이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어서 못생겨지니까 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시 언제 썼는지 알아? 허란설은 21살 때. 야, 21살인데 늙어가지고 못생겼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가 진짜 저거 한 거야. 16세 시집을 가야 돼. 여자 나이 16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가 16이면 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1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30대 취급받는 거야. 20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 새끼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젊은 여자 찾아갔거든. 그럼 그 젊은 여자가 몇 살이겠니? 중3이야.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 어? 지금은 치면 상상도 못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아저씨가 야, 이거 상상도 하기 싫다, 야. 그러면 철컹철컹이다. 철컹철컹. 근데 옛날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21살이나 21살이 거울 보면서, 아, 씨발,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런 거야.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님이 날 뵐소냐. 자, 여기서 계속 얼굴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데, 자, 여기서 필수 어휘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 필수 어휘. 1번. 계속 얼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얼굴은 15세기는 얼굴이 아니야. 형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형체라는 건 내 몸 뭐야?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봤다는 건 진짜 얼굴, 안면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봤다는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여기 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괴다는 뭐야?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건 사랑하다입니다. 괴롭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사랑할 소냐. 밑줄 꺼볼게. 스스로 참 괴하니. 얘들아, 괴가 들어가는 우리 마음의 심정에는 뭐가 있죠? 괴로움이죠, 그죠? 스스로 괴로우니 누구를 원망하랴. 그럼 원망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결국 이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늙어서 못생겨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자, 여기까지 됐어? 자기 자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무척이나 높았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는 달라진다고 이제. 자, 는 이별의 책임이 나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계속 잘못을 지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지금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이별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임한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온다? 임에 대한 원망이 나와. 이해가 됐어? 자, 보겠습니다.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이때 야유원이란 건 기생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집. 3355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세 사람에다가 세모 한번 쳐봐. 그러면 여기서 세 사람이란 것은, 자, 여기서 세 사람이란 질투의 대상이 되겠어요. 질투의 대상이겠고, 기생집에 세 사람이니까 당연히 직업 여성이겠지. 지금 여기는 이 세 사람이란 건. 이해가 됐죠? 기생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 온 기생이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되겠니? 쓰레기 새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이가 겁나 어린 기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 나갔어? 남편이 나간 거죠, 그죠? 자, 고줄 앞에다가 주어 하나 넣어보자. 남편이라는 주어를 한번 넣어볼게. 남편이라는 주어를 넣으면 남편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자, 여기서 백마근편에다 밑줄 한번 꺼보시고요. 여기는 이 백마근편은 의역을 하면 화려한 복장이 됩니다. 알겠죠? 화려한 복장으로 어디를 갔냐는 얘기인데, 여기서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것이 높은 관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것이 높은 관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돼? 높은 관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자,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냐. 인연을 그쳤음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뭐 한다고 생각이 없을 소냐면 생각이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얼굴을 못 보거든. 밑줄 꺼볼게. 얼굴을 못 보고는 그립기나 마르려면 거다 밑줄.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지금 여기까지는야. 여기까지는 뭘 가지고 있냐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님을 보고 싶다고 지금. 이해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자, 그러면서 밑줄 꺼볼게.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 지리하다. 거다 밑줄 꺼봐. 12대라는 건 잘 들어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시간이 2시간이 1시간이었어. 그래서 12대라는 건 하루 종일이야. 이해가 됐죠? 하루 종일이 길기도 길구나 30날 지리하다. 거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간이 천천히 지나간다 이 말이야. 천천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돼. 나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돼. 앞쪽에서 시간이 뭐 한다 그랬어? 겁나 빨리 지나갔다 그랬지, 그지? 근데 뒤쪽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고? 겁나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요렇게 묶어. 이 두 개를 요렇게 묶어. 저 앞쪽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장면 있잖아. 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이, 그죠? 그거랑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 여기 12대 길구나 30날 지리하다,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생각해봐. 이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은 원래 같은 시간이야. 내가 기다렸던 시간이 결국 내가 늙어갔던 시간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 시간이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빠르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천천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주관적인 변용이라 그래. 시간의 주관적인 변용이라 그래. 시간을 주관적으로 달리 썼다고. 이해가 됐죠? 시간을 주관적으로 다르게 만든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라 그래야 돼? 주관적인 시간이라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주관적인 시간이라 그래야 돼. 객관적인 시간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자, 매화에다 네모박스 치세요. 그 매화는 언제 피는 거야? 꽃이니까. 근데 그게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는 얘기는 이 새끼 집 나간 지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뭐? 벌써 몇 년 지났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매화라는 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계절적 배경의 소재거든. 계절적 배경의 소재라 시간의 경과를 상징해요. 하나가 아니라 한 2년, 3년 정도 나갔다고, 이 새끼. 이해됐죠? 나간 지가. 아, 여기는 이 매화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개, 지조 이런 거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몇 번 피고 지는 동안 안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시간이 오래됐다는 걸 일단 의미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갈게. 겨울밤 차고 잘 때 자채눈 섞어치니. 자, 자채눈에다가 또 네모 치세요. 여름밤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무슨 일이고 굳은 비도 또 네모 쳐봐. 그러면 여기는 이 자채눈이나 여기는 이 굳은 비는 가뜩이나 기다리기 힘든 화자에게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 그지?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겠고 그만큼 본인의 기다림을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고조시켜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고조시켜주는 기능을 가져요. 자, 그래서 자채눈 섞어치고 굳은 비는 무슨 일인고? 삼춘 화류 호시절에. 그럼 삼춘 화류는 뭐야? 봄이지, 봄. 삼춘 화류는 그냥 봄이야. 호시절이란 건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경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경물은 뭐냐면 경치와 물건이야. 얘들아, 경치와 물건이 걱정이 없대. 누구는 걱정이 많은데? 자기는 걱정이 많아. 근데 얘는 걱정이 없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물은 화자와 대조가 돼요. 화자와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되는 소재예요. 나는 걱정이 많은데 얘는 걱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가을 딸 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올 때. 자, 실소리에다가 네모박스 치세요.
그러면 실솔은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상이란 건 그 밥상 할 때 상이야, 책상. 상에서 울고 있대. 자, 봐라.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데 실상은 누가 울고 있는 거야? 누구도 울고 있겠어? 나도 울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나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고니까 귀뚜라미는 뭐가 된 거? 감정? 이입의 대상이고 화자의 분신이 됩니다. 나도 울고 쟤도 울고 같이 울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화자의 분신이 되겠어. 화자의 분신이 되겠어. 자, 그래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해만 많다. 그 다음에 쭉 가볼게. 긴 한숨 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해만 많다. 그 다음에 쭉 가봐. 그러면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해만 많다라는 이것이 현재 화자의 정서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잘 봐라. 자, 다시 가볼게. 나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지금 요 시가 여기서 한번 끊어진다 그랬지, 그치? 끊어질 때는 이별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던 자책감이 핵심이었다면 여기는 요 부분에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만 맡아하는 거 보니까 결국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극대화되어 있는 구간이야. 그러면 앞에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자책을 하는 내용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표지에 A하고 B하고 C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면 C에서 다시 완전 정사가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자, 봐. 내 책임이었어. 근데 화자가 그리워. 근데 이제 봐라. 화자가 집을 나간 게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이제 얘가 드러났으니까 누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 남편한테도 슬슬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자, 갑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했는데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워. 죽기도 어려울사. 도러여 풀텨 해니. 자, 여기서 해다라는 말은 이거 필수어휘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해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야. 그러면 그 앞에 햄은 뭐겠어? 그 바로 위에 햄은 뭐겠어? 해다가 생각하다니까 햄 이건 뭐겠니? 생각이겠지. 명사형이니까. 이해가 됐죠? 생각이 되는 거야. 생각이 많다. 도러여 풀텨 해니 이리하여 의하리.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여기서 녹기금은 금이 악기입니다. 알겠죠? 가야금 할 때 금이야. 녹기금은 가야금 할 때 금이야. 그래서 가야금을 빚게 앉아 병년아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어타니. 자, 병년아 한곡조 거다 밑줄 한번 꺼봐. 그럼 나 물어볼게. 지금 여기서 화자가 연주한 이 병년아 한곡조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되겠어? 이별의 아픔과 관련된 노래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 병년아 한곡조는 아마도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일 거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일 거다. 그래서 그 뒤에 소상야우에. 자, 소상야우할 때 우가 뭐야? 비지. 야우니까 밤의 비지. 밤비지. 소상강의 밤비에 대소리 섞도는 듯. 대소리란 건 대나무 소리가 섞어 도는 듯. 화표 천년의 별학. 학은 학자라는 글자에 세 줄자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새와 관련된 학이지. 별학이 운이는 듯. 옥수에 타는 수단. 그래서 수단이란 건 솜씨야, 솜씨. 내 솜씨. 옥수란 건 아름다운 손이고 아름다운 손에 타는 솜씨 옛소리 있다마는 부용장 적막하니. 그 다음에 쭉 가볼게. 부용장 적막하니 뉘기에 들릴 소니. 그 다음에 쭉 가봐. 부용장 적막하니 뉘기에 들릴 소니. 그 다음에 쭉 가보세요. 그러면 부용장이란 건 지금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적막하다는 건 있다. 누군가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뭐하고 있냐면 화자의 외로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서 화자의 외로움은 심화되고 있어요. 내가 님을 한번 잊어보려고 한곡조를 탔는데 외로움은 점점 심화돼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장이 구곡되어. 구곡이란 건 9마디야. 그러니까 내 간과 나봐. 내 간과 내 장이 9마디가 됐다고. 9마디가.
그러면 내 간과 장을 토막토막 잘랐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간하고 장을 자르면 어떨까? 개 아프겠지.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간하고 장을 자르면 개 아프겠지. 그래서 간장이 구혹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이 말은 그만큼 아픔 또한 심화되었다 이런 거야. 너무 아프다고. 내 가슴에 간과 장이 토막토막 잘리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누구를? 임의 얼굴을. 바람에 지는 잎과 잎의 세모, 풀 속에 우는 짐승, 짐승의 세모. 무슨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그러면 잎과 짐승은 뭐한 거? 님을 꿈속에서나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게 해줬어? 못 해줬어? 못 해줬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장애물이 되겠네. 장애물이 되겠네. 그러면서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 1도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실기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다야. 그러면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였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년 1도, 1년에 한 번 실기,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였거든. 아니하였거든. 요 두 줄 묶어봐. 자, 견우직녀 얘기가 나왔어. 1년에 한 번은 만났다고. 그런데 우리님 가신으로 무슨 약수가 가릴까는데 약수에다 세모. 그러면 약수는 당연히 또 장애물이 되겠죠. 그죠? 도대체 무슨 약수가 가렸간데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그럼 또 두 줄 묶어봐. 그럼 서로 또 뭐 했어 또? 요거는 견우직녀의 얘기고 이건 우리님인데 서로 뭐가 됐다? 대조가 되었어. 그래서 오지 않는 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임이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갑니다.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여기서 초로한 건 프리슬이야, 프리슬. 프리슬은 맺혀있고, 거기다 밑줄 꺼봐. 얘들아, 여기서 프리슬이 맺혀있다는 얘기는, 나 봐라. 풀 이슬이 맺혀있다는 얘기는, 풀에 이슬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슬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이 풀을 지나간 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초로는 맺혀있고 이 말은 간밤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 이슬이 이렇게 맺혀있는 건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어. 진짜 시 잘 쓰지 않아?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초로는 맺혀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모운이 지나갈 때, 모운은 뜬구름이야. 뜬구름이 지나갈 때 중님 푸른 곳에 밑줄 까볼게. 새소리 더욱 서럽다. 그 다음 밑줄 까봐. 그러면 새소리가 서럽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감정이입한 거네. 서러운 새소리, 감정이입한 거예요. 서러운 새소리. 그래서 세상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자, 여기서 박명한 홍안이란 건 운명이 박한 재수가 없는, 홍안이란 건 아름다운 얼굴이야. 재수가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걸 왜 미인박명이라 그래. 미인박명. 밑줄 까볼게.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그 다음 밑줄 까봐. 그러면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는 것은 님 때문에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뭘 집어넣었다? 임에 대한 원망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라고 원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시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뉘는 거야. 자, 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시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 했어요. 크게 세 구간이야. 물론 뒤에 C하고 D도 나눴지만 크게 세 구간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에서부터 15행까지는 뭐를 생각해 봤냐면 15행까지는 지금 현재 주어진 자신의 처지와 이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야. 자,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이별의 원인을 따져보니 결국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었다는 자책감이 있었어. 자, 요게 이제 1행부터 15행까지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된다니까. 구분을 잘해놔야 돼. 자, 맞지? 15행이.
예, 15이 맞죠? 자, 그럼 16행부터, 야. 자, 16행부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행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치면 B까지지.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어. 화자의 정사가 계속 바뀝니다. 알겠죠? 남편에 대한,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행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이별의 아픔,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결국에는 뭘로 간다? 임에 대한 원망으로 갑니다. 임을 원망하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발췌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넣어놓고 원망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앞부분은 원망할 수가 없잖아. 자기 모습이 그런 걸. 이해가 됐어? 대신에 뒷부분에 가서 자책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자책은 없어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원과는 딴 거 없어. 여기서 내용을 어떻게 나누냐가 중요하다. 특히나 여기 잘 들어봐. 여기는 요 구간에서 완전 내용이 달라지니까 요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야유원 나오기 전까지,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할 때 그 야유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자기 어떤 책임감을 얘기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묶어도 되겠지. 결국 그리워서 원망하는 거니까 오지 않아서. 이해가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말 이해됐나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갑시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문제만 보고, 요 나머지 2번, 3번은 한번 풀어봐, 너네가. 2번, 3번 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1번.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이야. 왜? 어디에도 화자의 의지는 없어요. 잘 들어봐. 이 시의 화자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야. 이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결국에 여기는 이 이별의 상황 속에서 화자는, 임을 원망하는 것 말고는 이 상황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극복하겠다는 극복의지 같은 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구절이 됐든 간에 극복의지란 말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야 돼.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자, 나머지 그 2번하고 3번 문제는